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결과에 홍남표 창원시장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시장을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창원 지역의 노동자 단체인 80년대에서 90년대 창원 지역 노동자 대투쟁 공제회는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지난해 여성 시민을 성희롱하고 외국인 비하 발언을 한 데다 최근에는 SNS 막말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은 양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 사용도 많이 증가해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까지 건조해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결과에 홍 시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홍 시장을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뒤집히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홍 시장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새로운 증거도 없이 유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홍 시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상고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예전과 똑같이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민생 관련된 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챙기겠고요. 그리고 또 창원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챙기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홍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선거법 외에도 정치자금법 수사와 재판 등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했고 연이은 시청 압수수색 등으로 업무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겁니다. 홍남표 시장은 더 이상 창원시정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입장문처럼 진정으로 창원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창원 시민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원칙대로라면 홍남표 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내년 3월 중순 안으로 나와야 합니다. 만약 내년 2월 28일 안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대법원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 사용도 많이 증가해 화재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까지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임동현 소방교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에 근무 중인 소방교 임동현입니다. 네, 먼저 12월이면은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가 참 큽니다. 화재가 크게 또 더 자주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도가 상당히 커지는 기간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의 사용이 급증하는 것이 그 주요한 원인입니다. 실내의 경우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번질 우려가 크고 실외의 경우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바람도 많이 불어 작은 불씨도 쉽게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연간 화재 발생 건수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지난해의 경우 경남에서는 총 2,819건의 화재가 있었고 157명의 인명피해, 약 58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12월에는
247건의 화재, 20명의 인명피해, 4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2월에서 2월의 화재 건수는 846건으로 1년 중 30%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화재는 뭐니 해도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예방을 위해 지역민들께서는 어떤 일을 좀 하셔야 될까요?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주의할 것은 바로 난방기구인데요. 전기 담요, 장판, 전기 히터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장시간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사용 후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담요는 접히지 않게 해주시고 전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히터의 경우 주변에 쌓여있는 먼지도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주시는 것도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위해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겨울철 화재 발생을 자료를 토대로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특별 기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등을 선정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 수칙을 소방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이나 예방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방화문이나 비상계단에 적재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피 시간도 길어지게 하고 2차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으니 꼭 치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임동현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창원 지역 노동자들이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80에서 90년대 창원 지역 노동자 대투쟁 동지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헌법 정신을 말살하는 데 열중했고 그 종착지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80에서 90년대 노동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사퇴와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 의원들이 양태석 거제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상습적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양태석 의원의 사퇴 요구와 함께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더 이상 거제시의회와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시민들에게 100배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성희롱성 발언과 외국인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19일 창원 의창구 파룡동에서 민생 안전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민 동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안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기업인, 금융기관, 소상공인 연합회,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시군, 유관기관, 도내 대기업 등은 연말연시 소비 위축 우려가 일지 않도록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경남도민들에게 송년회뿐 아니라 가족 외식 등 계획된 행사는 그대로 가져달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를 꾸린 경상남도는 경남사랑 상품권 300억 원 발행,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90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내년 1월 1일자 일반직 공무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는 승진 373명, 일반 전보 719명, 신규 임용 90명 등 모두 1,278명 규모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고 지방 공무원의 복지 등을 고려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특히 올해부터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어 8급으로 234명이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해법으로 꼽히지만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 기계화는 더딘 상태인데요. 밭농업 기계화를 서두르려면 무엇이 시급한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논농업 기계화율은 99.7%. 수확 단계에선 기계가 100% 일손을 대신합니다. 반면 밭농업은 수작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타종이나 정식처럼 정교한 단계는 기계화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밭은 경사지가 많습니다. 또 필지 면적이 작아서 농기계 적응력이 좀 낮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67%에서 77.5%, 그 100%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예산 지원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영세 농가가 많다 보니 공급부터 막힌다는 겁니다. 밭농업 기계를 개발해도 사용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정부에서 여기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이 그 기계를 사용하고 또 사용한 농민이 기계에 대한 개선점을 피드백을 업체에 줘서 소위 기계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선순환. 지역별로 또 작목별로 제각각인 재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계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재배 표준화 재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기계에서 어떤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다시 높이는 전략들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민간 협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잘하는 거는 정부가 잘하는 대로, 또 나머지 민간 분야가 잘하는 데는 또 민간 분야인 대로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밭농업 기계화가 농촌 인력 부족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내년 10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20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0월 경남 전국체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인수해온 대회기를 항저우 아시안게임 요트 금메달리스트 조원우 선수와 휠체어 럭비 이은경 선수가 박 시장에게 전달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 대회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D-300일 기념행사를 열어 본격적인 체전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부산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 전국체전 홍보대사로 제국의 아이들 출신 김동준 배우와 여자 펜싱 송세라 선수를 위촉했으며 개폐회식 연출 총감독에는 박할린 예술감독을 선임하는 등 대회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조선이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친환경 선종 개발과 에너지 효율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중형 조선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내용이 담겼습니다. K조선은 3년 전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해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을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창녕군은 가격 인상에 따라 종량제 봉투 사재기 근절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종량제 봉투 판매량을 1인당 10매로 제한합니다. 규격별 금액은 10리터는 160원에서 220원, 20리터는 320원에서 440원 등으로 인상되며 2029년까지는 10리터는 270원, 20리터는 530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창녕군은 2003년 이후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을 동결해왔지만 매년 물가 상승과 생활쓰레기 수집 처리 비용 등의 증가로 청소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봉투값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